뭐 79년 박정희 대통령 그 총 맞는 거 아니면은 80년 5.18 1987 예, 아니면 1987 딱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이제 586 세력의 어떤 결집과 어떤 정치 세력화되는 그 과정의 어떤 그 틀을 제공해주는 그 배경에 대해서만 영화를 다루지 70년대 어떤 경제 성장 없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다. 근데 외국 보면은 미국에 이런 데 보면 다 골고루 다루거든요. 당연히, 예. 당연히. 닉슨 시대도 다루고 뭐 케네디 시대도 다루고 뭐 존슨 대통령 시대 뭐 아이젠하워 뭐 2차 대전 다 1차 대전 다 골고루 이렇게 다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79년부터 87년까지 딱 요 시기만 영화로 다루고 그 나머지 시기는 이렇게 역사로서는 어떤 좀 이렇게 증발해버린. 이 서원 문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이게 향약은 직접 이제 통치 문제고 이 서원은 자기들끼리 캠프에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계속 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그 성리학 사회, 성리학 월드, 그리고 이 사대부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 계속 인재를 제거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기 제국,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 기반. 그러니까 유양소가 실제로 행정 뭔가를 했다면 서원에선 계속 그런 어떤 뭐랄까요, 프레임, 어떤 그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계속 이제 지역에다가 그 일대의 그 사회에다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뭐 사람들도 배출하고 어떤 이론적 틀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게 같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유양소, 뭐 향약, 서원 같이. 근데 서원에서는 또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종묘종사, 문묘. 네, 문묘종사 같은 것도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뭐 박세채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지역 인사가 문묘에 배양이 됐다. 그럼 이제 그 지역의 유명한 서원에서는 해마다 이제 그 사람을 기리는 어떤 뭐 제사라든지 뭐 이런 걸 주도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이제 그 사람만 바라보게끔 어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대단한 분이 나왔구나라든지 혹은 뭐 이런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이제 계속 재학습, 반복 학습시키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세계 외에서는 이제 다른 세계를 볼 수 없게끔 이제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역사 교육 보면 약간 좀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똑같죠. 네. 우리나라 역사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이 책도 썼지만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화 사실 이제 서원의 기능이 꼭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영화, 연극, 드라마의 홍보 이런 거.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는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 영화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박정희 대통령 그 암살당한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7년까지 8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지면 다 그 8년이에요. 뭐 79년 박정희 대통령 그 총 맞는 거 아니면은 80년 5.18 1987 예, 아니면 1987 딱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이제 586 세력의 어떤 결집과 어떤 정치 세력화되는 그 과정의 어떤 그 틀을 제공해주는 그 배경에 대해서만 영화를 다루지 70년대 어떤 경제 성장 없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다. 근데 외국 보면은 미국에 이런 데 보면 다 골고루 다루거든요. 당연히, 당연히. 닉슨 시대도 다루고 뭐 케네디 시대도 다루고 뭐 존슨 대통령 시대 뭐 아이젠하워 뭐 2차 대전 다 1차 대전 다 골고루 이렇게 다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79년부터 87년까지 딱 요 시기만 영화로 다루고 그 나머지 시기는 이렇게 역사로서는 어떤 좀 이렇게 증발해버린 그런 시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의 악영향이죠. 교육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거기만 쳐다보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뭐 조정래가 뭐 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내가 좀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보편적 가치로 볼 때 6.25를 지금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어쨌든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힘겹게 해서 이겨낸 거 아니에요. 뭐 이긴 건 아니지만 사실 침략 당한 입장에서는 회복만 해도 사실 그게 승전이에요.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자꾸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나라를 칠 의향은 없는데 저쪽에서 쳐들어왔으면 처음엔 수세겠지만 어쨌든 걔들을 내쫓으면 그것만으로 일단 그 전쟁은 일단 승리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6.25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미국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위치 시켰으면 그 과정에 영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6.25라는 게, 쳐다보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완전 좌익을 주인공으로 삼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 하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베트남 전쟁을, 3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트남 전쟁 결과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베트콩이 아니고,
베트남의 괴가 마치 뭐 영웅처럼 이렇게 하면 그걸 보겠냐고요, 우리가. 그렇죠. 어? 만약 뭐 우리가 궁금한 거 어떻게 이길 수 네, 있었을까? 그렇죠. 무슨 국공 내전에서 후퇴하는 대만으로 후퇴하는 국민당을 주인공으로 해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현실 인식,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6.25에서 흥남철수 같은 거는 정말 뭐 몇 부작 대하 드라마 그럼요. 바로 별 그거죠. 소재거든요. 그게 10만 명의 어떤 사람을 그 당시 그 선박에 사람들 군함에 태우려고 조금이라도 더 태우려고 무기도 다 버리고 그랬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뭐 미군에서 처음에 반대하다가 이제 함장이 마음을 바꿔갖고 피난민을 한 명이라도 태운다 했고 뭐 대포도 버리고 군수물자 버리고 해서 사람을 태워갖고 무려 10만 명을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그 기간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남쪽까지 내려가고 그 피난민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이제 네, 그랬던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는 정말 대단히 아주 감동적인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피난민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 해병대 1사단이었나요? 하여튼 거기가 그 역대 최악의 전투라고 그렇죠. 예, 기록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한테 포위돼 있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그 중공군이 흥남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장진호에서 막아갖고 버티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그 덕분에 이제 시간을 벌어갖고 10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이 그 배를 타고 철수를 했는데 그런 거 참 영화로 다루거나 좀 소설로 나오거나 드라마로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국제시장에서 잠깐 네, 그냥 맞습니다. 하는데, 야, 근데 그걸 화면으로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장면, 그 겨울에 그 추운 데서 그때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영화로 장진호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집중한 그런 것도 없죠. 인천 상륙작전은 뭐 간혹 만들어졌는데, 이쪽 얘기는 진짜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서양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게 왜 영화 뭐 예술 심지어 기자들도 보면 좌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예전에 독일 가서 제가 놀란 게 독일 기자들이 대체적으로 3인당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통일 반대했다고. 콜 안 될 거라고 그러고 저주하고. 그래서 이 기자라는 것들도 저도 기자지만 참 현실 판단을 참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을 보는 거하고 그 역사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게 억지 연결이 아니죠. 실제로 뭐 우리 조상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제 광해군 인조 반정이잖아요. 결국 이제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진짜 완전히 신하들의 나라가 됐는데 그 직전에 그 광해군과 살인. 네. 이거 어떻게 볼까요? 광해군과 살인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문묘종사까지 뭐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지를 얻는 데는 이제 실패를 했던 것 같은데 전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광해군의 이제 지지 세력은 북인 상당히 이제 마이너리티한 그런 그룹이었잖아요. 아주 네. 레디컬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동안 이제 무시받은 서름과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갖고 아주 이제 폐쇄적이고 아주 다른 당파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폈는데 그때가 좀 약간 노무현 때와 비슷해요. 그렇죠. 뭐 상당히 이제 뭔가 자기들이 피해의식 일종의 피해의식을 맞아요. 그걸 이제 되게 강력하게 이제 발산을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뻔뻔의식 같아, 뻔뻔. 그래도 노무현 때는 약간 염치가 있으니까 피해의식이라도 있는 건데, 이제 피해의식마저 없어, 이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래도 뭐 인사 잘못되면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민망하게 생각한다, 뭐, 등등의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친노에 참 빠졌던 친구가 말하는 거는, 친노 중에서 제일 자기들 용어를 핫바리. 제일 낮은 그룹들이 이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도 경멸하더만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조반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동원한 군사가 한 600명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쨌든 광해군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거는 그 지식 권력,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을 둘러싼 지식 권력 체계에서 가장 이제 메이저 집단은 그 동인에서 남인, 그리고 그렇죠. 예, 서인, 뭐 이런 식인데
결국 지식 권력의 어떤 이런 메이저를 확보하지 못한 그 권력은 되게 기초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서 네, 금방 무너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파 정권 보면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정권을 잡아도 밑에 어떤 이 문화라든가 소프트 파워에서 이렇게 기반을 다지는 작업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히 하거든요. 보면. 그렇죠. 지금 네. 저도 이제 그거를 상당히 걱정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몇 명 이렇게 교수들 데리고 되는 거 아니고, 특히 박근혜 정권 무너지는 거는 사실 그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 저변을 이렇게 제대로 다지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이쪽에서 이쪽 우파 정권들 잘못한 거 보면 상당히 막 그게 뭐 코미디 프로에서도 뭐 희화가 되고 풍자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교수들도 막 바로 성명을 내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정부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보면은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문화부 기자 할 때인데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이제 그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뭐 그때인데 2009년인가 10년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을 하나 했어요. 시민 햄릿이라고. 근데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극단인가 하여튼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극단이죠. 그 당시 이제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던 거, 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연극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막 그 햄릿을 이제 현대식으로 약간 풍자를 한 건데 막 바리케이트를 쳐요. 막 왕이. 그러면서 막 쥐새끼를 잡아라, 쥐새끼를 잡아라 그런 이제 그 대사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뭐 명박산성이라고 해서 이제 뭐 시위 막는다고 이렇게 뭐 바리케이트 쌓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되게 풍자한 거예요. 뭐 그런 걸 하면서 뭐 또 뭐 쥐새끼를 잡아라 이런 것도 약간 풍자한 거. 근데 제가 재밌게 본 거는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2년 3년 차에는 그게 청와대에서 불과 200m밖에 안 떨어진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세금으로 이제 그런 연극을 만들어서 지원이 됐다는 거죠. 코미디. 네. 근데 지금 정권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정권에서 그런 연극 만들어서 감히 어디 서울에서 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네. 반격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고, 저는 사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단순히 역사 비교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자연스럽게 그 결론 부분에 온 건데, 이게 뭐냐면 쟤들이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지적 이니셔티브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 이니셔티브.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도 좌파 이랬을 때 지적 이미지가 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파 이랬을 때. 근데 좌파는 어찌됐든 상당히 오랫동안 이 출판을 장악하고 독서 시장을 장악하고 뭐 이렇게 해왔어요. 물론 이제 보면 뭐 유시민이 책 같은 책도 아니죠. 그 허접한 거 이것저것 이제 하지만, 그러나 그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역사든 뭐 과학이든 뭐든 이런 지식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는 라이터들이 많았잖아요. 쭉 있었던 데 반해서 이 우파 쪽은 요즘 좀 생겨나죠. 요즘은 뭐 상당히 바람직한데, 이런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년은 쌓이면 이제 이쪽도 읽을 책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툴로서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책들이 풍부하다는 게 쌓일 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적 이니셔티브를 좀 되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공유될 때 정치도 좀 더 좋은 영향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아직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보면 사실은 그런 거 별로 기대가 아직 못 되는 면이 있어요. 그쪽 법조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화적인 역량, 축적된 역량 같은 게 안 느껴져서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